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권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DJ 사람이나. 어차피 이게 우리나라는 보수 진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윤석열 정권도 보수 정권이니까 이명박 정부 사람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능력이 있으면 박근혜 정부 사람도 쓸 수 있다. 네. 이래 보이고요. 저는 이게 오늘 세 분 바꾸잖아요. 세 분을 딱 합치면 점수 300점을 주고 싶어요. 300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까게 하면 억지로 깔 필요 없어요. 잘한 거는 잘했다 인사를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돼요. 유인촌 장관 드라마 이게 탤런트로서도 훌륭했죠. 제가 전원일기는 거의 안 빼고 다 봤으니까. 네. 근데 장관으로서도 조직 리더십이나 저는 상당히 잘했다. 거기에 블랙리스트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연루단 이런 걸 공격하면 안 된다. 저는 이게 그때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 임명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김영 장관은 우리 이 프로 이 광주방송 프로에 나와서도 정말 이렇게 패널로서 훌륭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좌파 패널 압도하는 이런 이게 능력을 보여준 저는 탁월한 이게 팬카페까지 있잖아요. 저는 김영 장관 여가부 되면 이분도 이게 100점짜리 만점 장관 이래 봅니다. 네. 참 서 변호사님이 이 저 마이크 앞과 마이크가 꺼진 다음에 입장이 저 180도여서 제가 이걸 참 어떻게 제 머릿속에 혼란이 오고 있는데 여하튼 다른 거 다 떠나서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사실이고요. 예? 그 사실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재판까지 다 받은 사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유인촌 전 장관 후보자는 문화예술인으로서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을 누가 나쁘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포함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육두문자를 남발했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있다가 사과하는 그런 행태 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보고 평가를 했던 겁니다. 이런 분을 15년 만에 다시 장관으로 쓸 만큼 윤석열 정부의 맨파워가 그렇게 협력한 거냐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강성 내각 그리고 대통령도 주문했듯이 이거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지지 않겠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큰 틀에서 보자면 너그러운 보수, 따뜻한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상당히 어려운 전략을 국민의힘 정부가 쓰고 있다. 네. 생각이 댓글 읽어드리고 우리 곽관영 당협위원장께 기회 드릴게요. 국방장관 사의와 상관없이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신 의원 의혹은 청문회에서 해명하면 될 일이고 국방개혁 적임자라고 본다. 유인촌, 신원식, 김행 후보자 어떤 의혹이 터져나와도 윤 정부 방어해줄 사람 아닌가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 철학 공유하는 사람 임명하는 게 어느 정부나 해온 아주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윤 정부가 정말 성공을 원한다면 여야 상관없이 능력으로 뽑아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우리 곽 당협위원장. 방금 전에 주신 말씀 중에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좀 따뜻한 모습, 그다음에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따갑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나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부가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인재풀의 한계는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세 분의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너무나 강성이 아니냐,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그 업무들을 추진하면서 있었던 논란들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죠. 그래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돌파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그 국정 동력 제고를 위해서 검증된 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그 갈등이 깊어지고 또 국회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빠르게 부처 업무를 장악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지금 정부로서는 시급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최근에 임명된 이동관 위원장과 호흡도 잘 맞고, 그리고 빠르게 부처를 또 장악해본 경험도 있고, 이런 인사들을 중심으로 개각을 단행함으로써 국정 동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성호 변호사. 저는 만약에 곽관영 지금 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그 의도라면 정말 잘못된 인사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혀 뭐 행정관리로서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에요. 장관 한 번 하신 게 다거든요. 근데 그 차라리 이동관 위원장처럼 위원회 체제에서의 위원장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관은 특히 그 산하에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을 꾸리고 엄청나게 많은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일반적인 행정사무까지 같이 통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임명되는 그 목표는 뚜렷해 보여요. 예를 들면 이동관 위원장이 방송장악 목적으로 임명됐다. 이것처럼. 근데 방통위원회는 사실은 그 업무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근데 일반 부처는 업무의 범위가 엄청나게 폭이 넓은데 이분이 임명된 건 그러면 결국에는 블랙리스트 시즌 2구나. 결국에는 문화체육예술계를 또 갈라치기를 해서 누구는 블랙리스트로 지원을 끊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고사 작전을 펼치고 누구는 또 이른바 애국 영화라 그래가지고 띄워가지고 국가 예산을 팍팍 밀어주면서 어떤 프레임의 전쟁으로 문화계까지 그 소용돌이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의도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행정 경험이 그렇게 굉장히 뛰어나거나 부처 장악력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소수의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가지고 그런 불법적인 어떤 국정 운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길을 보이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연세가 73세입니다.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만약에 본인이 국가에 기여를 하고 싶다면 조언하는 그런 국가의 어르신 내지 고문의 지위에 있어야지 아직까지도 본인이 뭘 더 할 게 있다 그래서 현장에 나오는 게 과연 우리 정치사에 바람직한 것이냐 정말 의문입니다. 네, 서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아니 저는 뭐 나이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옛날에 강태공은 80에 나가서 주나라 통일했지 않습니까? 나이는 이게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요. 네. 이제 블랙리스트 이런 거는 없어지고 저는 유인총 그때 수사에서 없었잖아 라인에요. 네.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은 없고 우리 이제 문학에도 균형을 이루면서 좌우가 서로에게 통합해가는 이런 과정을 잘 할 걸로 기대합니다.